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그 4주, 즉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됩니다. 근데 제가 번번이 질의응답을 드릴 때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문자답을 합니다. 제가 과연 이 난제에 대한 질문을 대답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이제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난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참 행운스럽게도 밝은 선지식을 따라서 오랫동안 출가를 했고 그분을 통해서 올바른 금강경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또 올바른 경전 해석은 어떤 것인가, 올바른 경전 해석은 마음 밖에 어떤 사물이 있다라는 식의 해석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다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일체유심조의 진리에 입각한 경전 해석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것은 실천 가능한 해석이었고 즉 선지식의 실천 가능한 경전 해석에 따라서 저는 금강경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고 그 실천의 결과 올바른 지혜에 이르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혜가 올바른지 정말 올바른지 아닌지 밝은 스승 앞에서 점검할 기회를 가졌고 점검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가 난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제가 이런 질의응답에 나설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밝은 스승으로부터 금강경의 올바른 신해 행증 이것이 저로 하여금 슬기롭게 만들었고 난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법사님. 법사님의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올바르게 써야 하는지를 배우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변화한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 큰 어려움과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이 좋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어머니를 따라 삼천배를 하러 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절에서 입시 공부를 하며 부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고 원하던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아나운서로서 몇 년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꿈을 이루고 나니 마음이 허했고 이게 진정으로 내가 잘하는 일, 원하는 일이 맞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우연한 계기로 승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던 당시 어머니께서는 바른법 연구원으로 주말 출가 등 금강경 공부에 열심히셨는데 제게도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독송을 하라고 권해주셨고 저는 큰 거부감 없이 열심히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기분이 좋았던 것인지 승무원 시험 준비 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독송을 이어나갔고 첫 시험이었지만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으로 채용 인원이 너무 적어 최종 합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하루하루를 좌절과 고통으로 살고 있던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주말 출가를 권하셨고 2019년 11월 원당법당에 처음 출가했습니다. 당시에는 금강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 힘든 사람들만 있다는 못난 마음을 먹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자만심도 생겼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했고 분위기도 낯선 데다 특히 본능을 거스르는 자시가행정진 공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편하게 잘만 사는데 나는 전생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해야 하나 원망하는 마음,
치심과 지심 등 제 내면에 갖가지 때 묻은 마음이 끝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법사님의 법문을 듣는데 이 공부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공부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고 그 순간 남을 깔보는 마음,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아상이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발적으로 자시가행정진과 청년조 활동을 하며 신심발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로 재직 중에 종종 법사님의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금강경을 만나기 전이어서 주말 근무인데다 보수를 좀 더 주지도 않는 그 일 자체가 불만스럽고 싫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주상 부시라는 개념도 없었고 못마땅한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사님을 가까이 하고 바른법 공부를 꾸준히 해오면서는 크고 작은 법당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점점 아상이 녹아 환희심과 공경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맥으로 고생해왔는데 이것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바치고 바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우연히 좋은 명의를 만나는 행운이 생겼고 이로 인해 늘 불안을 싸게 되었던 병을 완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상을 죽이는 연습을 통해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저는 진정으로 원하는 꿈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멋지고 환희심 나는 옷을 만들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패션 디자인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류 사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홍보를 위해 현재 유튜브와 SNS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분들이 저는 금강경 공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꼭 유념해서 듣지는 못했을 거로 봅니다. 근데 지금 쭉 읽어내려온 과정에서 꿈을 이루고 있으니 마음이 허해졌다. 이건 누구나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던 사람이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느끼는 공통적인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해졌을까? 허해지는 순간 목표로 해서 달려왔던 그 마음이 허망해지면서 결국은 직장을 떠나는 수는 참 많습니다. 요것은 왜 그럴까? 요 검토해 볼 가치가 있고 이것이 금강경 공부로서 마음이 왜 허해지는 이유와 허함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법사는 방법을 아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검토해 볼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직장이 시시해진 거죠. 꿈에도 바라던 아나운서의 직장을 달성을 했는데 달성을 했더니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 그것이 이제 마음을 허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직장을 관두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금강경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강경 공부는 반드시 출가를 동반하게 되고 출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강경 7독이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시에 일어나야 돼요. 12시 반에 일어나서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즉 잠이라는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음식을 안 먹는, 음식을 먹는 맛에 산다는 말이 있듯이 음식에 착을 떼는 연습, 잠에 대는 착을 떼는 연습은 굉장히 고행이 동반됩니다. 즉 본능을 거스리는 이제 자시가행정진을 했는데 이게 젊은 소녀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깨치면서 신심이 발심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고생 끝에 어떻게 신심 발심이 되느냐? 고생 끝에 어떻게 돼? 지겹죠. 공부라는 것은 지겹다. 자시가행정진이라는 것은 정말 못 견디겠다. 그리고 이걸 떠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입시 지옥이라는 그런 과제를 놔두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제 용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면 아유 공부라는 건 이제 지겹다. 이제 1년은 무조건 논다. 되게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1학년 때 마냥 노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겨웠던 고3 시절을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지겨웠던 그 고생을 깨달음으로 즉 즐거움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3 때 지겹게 공부했던 사람은 그 뒤로는 학자의 길로 잘 안 가요. 근데 나중에 학자의 길로 간 사람은 고3 때 공부가 지겹지 않게 느껴졌던 사람, 고3 때 공부가 즐겁게 느껴졌던 소수의 사람만이 나중에 학문의 길로 가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고생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고생스러웠는데 어떻게 해서 즐거움으로 바뀌었을까? 요거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읽은 것 가운데서 선천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맥. 부정맥은 일종의 병적 증세입니다. 근데 병적 증세를 지금 표현으로 봐서는 이때 금강경 공부, 즉 자시가행정진이라는 고달픈 그 수행의 결과 병이 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명의를 만났다라고는 했지만은 명의 없이도 병이 낫는 수가 참 많습니다. 또 공부가 약간 부족했을 때는 명의라는 그런 과정을 동반해서 병이 낫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 병을 치료하는 핵심은 명의가 아니에요. 건강형 공부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건강형 공부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일까? 알 수 없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될 대상을 요 세 가지로 일단 꼽아봤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지금 질문하신 윤혜림 보살은 아나운서가 몹시 되고 싶었죠. 아나운서가 됐어요. 근데 아나운서 생활이 재미가 없었어요. 꿈은 이루고 났지만. 왜 재미가 없었을까? 근데 아나운서건 다른 모든 직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남과의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딛고 남보다 나아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뿐만이 아닙니다. 스튜어디스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배우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홍보, 이것도 또 하나의 직업인데 이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사와 싸워서 그네들의 인터넷과 SNS를 통한 홍보의 실력보다도 내 실력이 더 나아야 우리 회사가 발전합니다. 우린 사회에서의 성공을 남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다 남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비교하고 판단해서 내 갈 길을 찾아내는 것이 남과 승리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로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세상에서의 모든 성공, 예를 들면 대학 입시로부터 좋은 회사의 취직으로부터 심지어는 요새 한참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부터도 상대를 알고 상대를 잘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남 들여다보는 연습을 자꾸 하게 돼요. 남을 들여다보고 정보를 캐내야 되겠다. 탐심입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왜 안 되나? 이런 짜증스러운 마음이 내게 됩니다. 진심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윤혜림 보살은
아나운서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됐어도 아마 내 생각에는 잘 나가는 아나운서가 됐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잘 나가는 아나운서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남보다 나아야 됩니다. 즉 자기 방송사에 있는 경쟁자들도 있겠지만 다른 방송사에 있는 경쟁자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는데 여념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나의 장기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리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남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자, 남을 들여다보고 비교 분석,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아상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금강경 공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식무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외무법이라고 있습니다. 나 밖에 남이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부모도 있고 처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경쟁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범부의 소견입니다. 근데 지혜 있는 이는 자꾸 수도를 하다 보면은 나라는 것이 본래 있다라고 보는 게 착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착각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에요. 근데 지혜 없는 보통 사람들은 남이 분명히 있고 남을 경쟁해야 살 수 있고 경쟁해서 이겨야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점점 무지의 연습이 됩니다. 즉 분별의 연습은 무지의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깜깜해지고 그것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즉 남을 비교하고 분석하지 않아도요,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비교하고 분석하고 남의 약점도 알고 그래야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렇게 해야만 행복해지고 뛰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즉 탐진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공이 이루어지면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지금 이런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나운서가 됐을 때 성공적인 아나운서가 됐었을 겁니다. 모든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쳤을 겁니다. 그리고서 이만하면 됐다, 성공하는 마음을 냈을 거고, 이것은 치심인데, 치심은 방향, 목표 의식을 상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관두게 만듭니다. 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뜻은 재미가 없이 일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좀 더 쉬고 싶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하는 동안에 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나운서를 꿈을 이루고 보니까 이만하면 되었다, 상대를 다 제압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될 어떤 목표의식은 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마음이 허탈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나의 삶의 목표를 주위의 경쟁자들을 극복하는 데 두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더 이상 발전의 동력을 차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은 일을 즐겁게 했다. 남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남의 단점도 보게 되고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럼 즐겁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을 들여다보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러지 않아야 즐겁게 일이 되는데, 그동안 너무 고달프게 일을 했고, 그래서 목표가 달성이 되니까 지난 거 생각해 보면 뒤도 돌아보기가 싫고 이런 것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아나운서직을 관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것은 밝은 이들도 아마 그렇게 해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통 심리 상담자 또 이런 세계 뛰어난 컨설턴트들은 꼭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밖에서 원인을 찾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마음 밖에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있는 한은 삶은 항상 고달픈 것이 되고 설사 목적을 이루어도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허한 마음을 되고 그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서 더 이상 그 일에 머무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나옵니다. 남 들여다보고 하지 않고 아나운서 생활을 했었으면 어땠었을까? 이제 그것은 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나운서를 관두고 시간이 있어서 그 어머님이 상당히 훌륭하신데 그 시간에 자격을 따고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고 또 전문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더 큰 유능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부모님은 권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사회에서 스펙을 쌓고 자격을 쌓는 일에 역점을 두어서기보다도 금강경 공부를 하라고 권하셨다는 걸 보면 부모님은 상당히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금강경 공부에 그 난제에 대한 슬기로운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따님인 윤혜림 보살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금강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공부, 즉 본능을 거스르는 자시가행정진을 하기 싫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시가행정진을 하고 보니까 주위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다 소원송치만 위해서 자시가행정진을 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사실 소원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정말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자시가행정진을 하는데 주위에서만 보니까 다 무슨 뭐 소원이나 빌고 뭐 목적 달성으로 해서 자시가행정진을 하니까 우습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근데 주위를 우습게 보는 습관은 자시가행정진 할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있었을 거예요. 아, 나는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아나운서 할 때도 아이 뭐죠 어디서 저런 애들. 그래서 거기 그런 애들 꺾고 승리했지만 승리한 결과는 즐거움이 아니라 허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나운서 때와 똑같은 특색이 자시가행정진인데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소원성취하는 그 사람들을 뭐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하고 이랬죠. 나는 고귀한 철학으로 해서 공부하지 그래 소원성취 정도는 난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무시하고 나니까 자시가행정진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죠. 뭐 그것도 또 아나운서 때려치고 때처럼 때려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그게 그 사람들을 꺾는 공부가 아니로구나. 나를 위한 공부로구나. 바로 나한테 필요한 공부로구나. 즉 나 자신을 위한 공부라는 것을 깨쳤다라는 것은 이거 달리 말해서 남을 들여다보는 공부에서 벗어난 거예요. 남 들여다보고 이기려고 하는 공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길 정도로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아마 이렇게 보고 이것은 나를 위한 공부다라고 알면서 남과 비교 분석하는 데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비교 분석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은 아상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아상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라고 우쭐한 생각을 냅니다. 이것도 불행의 시초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아상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하고 비교하는 게 없어지고 나와의 싸움이다. 나를 위한 공부다라고 하면서 아상이 죽었어요. 아상이 죽으면요 공부가 재밌어요. 왜 대학 입시가 지겨우냐? 경쟁자를 꺾어야 돼요. 40대 1의 경쟁률을 내가 뚫고 입학을 한다. 39명을 떨구지 않으면 내가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는 것은 남과의 싸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과의 싸움은 고달퍼요. 왜냐하면 남과 싸움이 어렵거든요. 근데 지혜로운이는 대학 입시건 뭐건 남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아상과의 싸움으로 봅니다. 근데 자기 아상을 죽이면요 대학 입시도 재미있고 뭐 고시 공부도 재미있고 수도까지도 재미있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남과의 싸움으로 다 알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금강경 공부는 법문을 들을 때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가면서
건강경 읽으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남과 비교하는 생각, 또 남 무시하는 생각도 없어지면서 자기 자신 위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 위한 공부를 할 땐 공부가 재미있게 됩니다. 공부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남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면서 바칠 때 공부가 재밌어지고 이때 신심발심하게 되었다. 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점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심발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저는 이렇게 보는데 선천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력과 고생을 하다가 완치가 됐는데 물론 이 건강경 공부만으로 완치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는 명의의 도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명의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경 공부만 잘하면은 명의가 없어도 완치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건강경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조금 덜 하면은 명의가 있어야 낫습니다. 건강경 공부를 더 덜 하면 명의가 둘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건강경 공부 잘하면요, 명의 없이도 병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분별이요 궁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병이 생기느냐? 대개 의사들이 말하는 병의 원인은 마음 밖에 어떤 무엇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등 델타 변이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가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 밖에 무엇에다 원인을 두고 또 생활 습관이 나빴기 때문에 식습관이 나빴기 때문에 또 과로했기 때문에 마음 밖에 무엇으로 병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써야 되고 거리두기 안 해야 되고 세균이 득식을 하는 사람 많은데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러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병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럼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병의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고치는 방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얘기하는 마음 밖의 것은 발근이가 볼 때는 병에 걸리는 보조 요인이라는 겁니다. 병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발근이들은 지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라고 하기보다도 발근이들은 그것을 궁리, 우리 소설책 보면 화려하게 옛날 말로 기와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기와집을 짓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가 고등학생인데 좋은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합니다. 이거 공부하기가 싫죠. 공부하기 싫으면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딱 가정을 하면 이제 이제 입학 기념으로 우선 부모님한테 선물도 받을 것이고 용돈도 받을 것이다. 그 용돈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갈 것이고 이제 화려한 상상의 날개를 자꾸 핍니다. 상상을 피다 이렇게 상상만 한다고 입학이 되나?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공부를 하다가도 공부하기가 싫거든요. 지금 자꾸 궁리를 하게 돼요. 이 궁리를 불교에서는 번뇌망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비현실적인 거죠. 합격도 안 했는데 합격되고 나서 김치국부터 자꾸 마시는 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을 궁리라고 하고 분별망상이라고도 합니다. 비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각종 성인병 등등 이런 것의 원인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그럼 그런 번뇌망상이 병의 원인이라면 치유 방법은 간단합니다. 번뇌망상을 소멸하면은 각종 병이 다 난다는 겁니다. 저는 번뇌망상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강경 수지 독성하고 무슨 생각이든지
병이라는 생각, 즉 각종 번뇌망상을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하는 것이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길이요 병의 치유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건강경 수행자들은 물론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혀 도움을 안 받고서도 난치병에서 해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잘 바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밝은 도인의 체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밝은 도인입니다. 깨쳤다라고는 소문난 부입니다. 바로 우리 스승님의 경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소사법당을 세우실 때 굉장히 실제로 많은 노동도 해가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어려운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자 둘이 거기서 시봉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도인들도 그렇게 무리를 하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서울에 있는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갖고 그 보호자가 소사로 달려왔는데 선생님이 아주 인사불성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이 마음이 참 슬펐겠죠.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그래갖고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그 다음 총장이 동국대학교 총장이었던 조명기 박사, 물론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때 백 선생님을 보니까 입으로는 뭐라고 계속 돌아갔는데 아마 졸도를 하셨지만 뭐 염불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도한 뒤에 이제 의사한테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건 수술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고 나지 않는다면 그전 기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술을 강력히 권했다는 겁니다. 연세대학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이도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래갖고서는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해야만이 병에서 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병의 원인이 하여튼 암의 원인도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죠. 수술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마음만 바꾸면은 수술 안 하고서도 암을 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국대학교 전 총장이신 조명기 박사의 얘기가 암? 그거 문제 없다. 그리고 당장 퇴원을 결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도인이라 하더라도 암 걸리면 수술 받아야죠. 쉬쉬해가면서 수술 받겠죠. 근데 아무런 거기서 처치를 받지 않고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해서 10년 이상 건강하게. 전 퇴원 이후에 소사에 찾아가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신뢰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병의 원인은 나쁜 식습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병의 치료는 수술에 의해서 낫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낫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음 바꿈으로써 번뇌를 소멸하면서 난다라는 거예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라면 병은 바로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어설프게 바치면은 그때는 명의를 동반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잘만 바치면 명의 없이도 바로 낫는데 실제로 우리 건강경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치는 것만으로서 병을 고쳤던 사례는 적지 않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윤혜림 보살은 요때 아나운서를 관두고 건강경 했음으로 말미암아 건강경의 공부의 참뜻도 알았고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알았고 그 각종 난제의 원인의 해답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을 아는 것은 큰 소득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고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갖게 된 의문인데요. 왜 그토록 갈망하던 아나운서 직장이 결국 저에게 온갖 스트레스와 타인과의 비교, 컴플렉스를 가져왔는지, 그것의 원인과 나의 진정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그만둔 것이 잘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이 만약 저의 전생의 습기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그렇다면 어떤 공부를 해서 이러한 문제의 반복을 예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상 유튜브와 SNS를 통한 홍보 PR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심을 지향하는 것이 업장 소멸 행위라는 금강경 법문 해설서를 보고 실생활에서 무심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거래 행위가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가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간을 통한 판로 개척에 사업의 사활이 달려있고 자연스레 인터넷과 SNS를 통한 홍보와 PR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은 금강경에서 배운 무심의 덕목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고 지금은 마음의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무심의 가르침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대응해야 할지 법사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판단이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난제가 있을 때 밝은 선지식계에서는 대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난제에 대한 해법을 주셨던 그런 기억을 제가 몇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지식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난제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즉 윤혜림 보살은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알 수 없는 부정맥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정맥의 원인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병의 원인, 모든 병의 원인은 분별망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을 잘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질, 이것이 부정맥이라는 병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나는 추측을 하고 싶고 아마 밝은 이들은 그렇게 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을 자꾸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사회생활의 성공의 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질은 아마 전생부터 가져왔고 아나운서 할 때도 그 기질이 발동됐어요. 아나운서 할 때도 남과의 싸움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갖고 남을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기려고 했던 것, 또 이기고 나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사고방식에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나운서도 관두게 했고 그리고 부정맥의 병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전생부터 가져왔던 나의 특유한 업장 이것이 부정맥으로 고생하게 했고 아나운서 생활도 결국은 시시에서 관두게 만들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했던 인터넷과 SNS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역시 남 들여다보고 남하고 비교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도 아나운서 관두듯이 그런 이것도 조금 있다가 뭐 또 설세 승리했다 하더라도 대우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시시해질 가능성이 있다. 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윤혜림 보살은 숙세 선근인지 금강경 공부를 만났고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여기서 그런 게 있어요. 자식아행장진도 해봤고 자식아행장진이 참 지겹고 시시했어요. 그것은 역시 남하고 비교해서 남과의 싸움이라 수도도 역시 남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이기려고 했고 그 이기려고 한 것이 수도를 지겹게 했어요. 근데 그때 깨친 게 있었습니다. 깨친 게 무엇이냐 하면 이건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고 나를 위한 공부다. 이렇게 하면서 아상이 죽었고 공부를 즐겁게 할 수가 있었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부정맥이라는 병을 낫게 했던 이러한 금강경부의 실감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체험은 남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이런 아상의 연습을 훨씬 덜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부의 즉 자식가행정진의 체험은 지금 인터넷과 SNS를 통한
홍보 PR의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도했던 것만큼 홍보와 PR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을 잘 이끌어 나가다가 또 난관에 부딪히거나 또는 자만에 들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좌절하게 되죠. 그 또 남 들여다보는 습관이 또 재발되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다보는 습관 나머지 이게 재미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 시시해지면서 또 이것을 관둬야 되느냐? 근데 이제 모든 성공에 이르렀을 때 그 성공의 그 고달픈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는데 왜 고달팠는지 아마 느낄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그런 방식이 고달프게 만들었고, 근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 즐거움으로 변했다는 체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일을 잘 해나가세요. 근데 요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제압함으로써 SNS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남 비교하고 검토하고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와 모든 홍보와 PR의 핵심을 내 마음속에서 찾으세요. 내 마음속에서 찾게 되면 이 일이 재밌게 됩니다. 재밌게 되면 무한대로 뻗어나가서 내 마음만 들여다보고 나가면 부처님 경제까지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과 비교하고 분석하면은 남한테는 이길지를 몰라도 즐거움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처님 세계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더더욱 멀어지고 중간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본능을 거스르는 자시가행정진을 통해서 아상을 소멸하고 신신말씀했듯이 이 가르침을 지금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빛나는 홍보 활동과 PR 활동으로 해서 개인의 성과급도 많이 받을 거고 회사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혜림 보살의 근본 난제가 있어요. 이 난제는 전생에 가져온 업장입니다. 전생에 가져온 업장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면 틈나는 대로 이 난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업의 실패로도 이어지고 결혼하면 결혼의 파혼으로도 이어지고 또 승승장구했던 내리막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장, 나의 고정관념이 발동될 때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특징이 남과 비교하고 검토하고 남을 제압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짐으로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런 업장의 습관을 이제 털어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마음 들여다보면서 남은 본래 없다. 심의 무법이다. 이 가르침을 갖고 나간다면 이 일이 항상 재밌어지고 나아가서는 무한 능력이 임해서 모든 난제로부터 다 해결하고 빛나는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